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박정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분류와 그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 정도에 따른 구분과 파열 부위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파열의 양상에 따라 부분 파열, 전층 파열, 완전 파열로 나눠요. 부분 파열은 얼마나 파열이 됐는지에 따라 분류합니다. 전층 파열은 그 범위에 따라 소, 중, 대, 광범위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완전 파열은 다 끊어진 것을 말해요. 부위에 따라서는 관절낭 쪽, 실질부, 점액낭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은 이런 한 개의 덩어리가 아니라 실 같은 섬유의 다발이에요. 이런 근육 섬유 다발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달았느냐에 따라 부분 파열이 구분이 되고 또 그곳에 구멍이 얼마나 크게 났느냐에 따라 전층 파열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끊어지면 완전 파열이 되는 거고요. 또 근육의 어느 부위가 달았는지에 따라 관절낭 부위, 중간 부위, 점액낭 부위로 나누는 거예요. 부위로 보면 관절낭측 파열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할지, 수술 외에 치료를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병원마다, 의사마다 수술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와 미국의 임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치료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존치료라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략적 내용만 가져온 것이고 제가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치료 기준 통계입니다. 통계이다 보니 그냥 단순히 정리하면 내용이 비약이 심할 것 같아서 표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 참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약간만 뒤로 넘어가시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하지 않을 경우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는 응답자의 65%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치료를 수행하는 경우 파열의 크기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다가 24%, 감소할 것이다 20%,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가 36%로 나타났네요. 이제 실제 진료 시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치지 않고 통증이 있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는 94.2%가 보존치료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부분 파열 50% 이상 고도 손상 환자는 수술과 보존치료의 선택이 반반 정도 되네요. 전층 파열 중 1cm 이내의 소파열은 74%, 중파열은 56%가 보존치료를 선택했습니다. 3에서 5cm의 대파열은 32%, 광범위 파열은 18%가 보존치료를 선택했어요. 정형외과는 소파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술치료를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재활의학과는 광범위 파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존치료를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의 치료 후 통증 변화를 보시면 3개월과 6개월 시점에는 수술치료군의 평균 통증이 보존치료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12개월 시점에서는 두 군의 통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상자들의 치료 후 관절 가동 범위의 변화는 3개월 시점에서는 수술치료군의 평균 관절 가동 범위가 보존치료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12개월 시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환자의 연령에 따른 치료 선택 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노인 환자의 수술치료 효과에 대해 효과적이다가 38%, 근거가 충분치 않다가 46%, 효과적이지 않다가 17% 정도 되네요.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하지 않는 연령은 70세 이상이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좀 복잡하셨나요? 좀 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보존 치료를 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악화되지 않거나 회복될 수 있다가 56%고요. 세 번째, 50% 이내의 부분 파열은 대부분 보존 치료를 한다. 네 번째, 50% 이상의 부분 파열도 절반 정도는 보존 치료를 한다. 다섯 번째, 전층 파열의 경우에도 3cm 이내의 중파열은 보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섯 번째, 3cm 이상의 대파열은 수술을 권장한다. 일곱 번째, 대파열을 제외하면 수술이나 보존 치료나 치료 후 12개월 이상 되었을 때는 통증 및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별 차이가 없다. 여덟 번째,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 정형외과는 수술을 더 권하고 재활의학과는 보존 치료를 더 우선시한다. 아홉 번째,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70%의 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외국의 자료를 하나 가져올게요.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을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이나 운동을 하는 젊은 연령의 환자, 회전근개에 3cm 이상의 큰 파열이 있는 환자, 어깨에 심각한 근력 약화와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 최근에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이 있는 환자, 이 5가지 경우가 아닌 환자는 보존적 치료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됩니다. 미국 정형의학회에서도 중파열 이내의 환자는 어깨를 많이 쓰거나 힘을 줄 수 없고 급성으로 온 환자를 제외하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를 선택하던 기준을 말씀드렸고, 미국 정형의학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수술 적응증이 많지 않아요. 이제 제가 치료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파열이라는 말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겁부터 먹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은 근섬유다발로 되어 있고 그중 일부가 나는 게 부분 파열이에요. 끈 같은 거 오래 쓰면 닳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파열은 40대 이상 되신 분들 MRI 찍어보시면 증상도 없는데 진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깨 충돌이 잦으면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데 그게 전층 파열이에요. 부위가 작고 3cm 이하로 크지 않으면 기능을 잘 올려주고 치료 잘하면 수술 없이도 일상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수술 후에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분들은 완전 파열이어도 별로 아프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극상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어깨 수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깨 수술 후에 어깨가 다치기 전과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깨 상태의 나이에 따라서 이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움직임에 제한도 생길 수 있고 통증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뭐가 내 증상 및 상황에 좋은가에 대해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추나요법, 약침 등 한약 치료로 수술 없이 잘 좋아지는 편입니다. 꼭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